오늘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는 왕후 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조의 계비이자 정조의 계모였던 정순왕후인데요. 그녀의 삶과 업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57년 영조의 왕비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유지에 따라 새로운 중전을 간택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전 간택에서 한 현명한 처자가 눈에 띄었는데요. 영조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다른 후보들이 산이나 바다라고 대답할 때 그녀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라고 답했죠. 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간택 자리에서는 더 놀라운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후보들이 앉을 방석에 각자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정순왕후는 그 방석에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조가 이유를 묻자 어찌 딸된 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 대답해 또 한 번 영조를 감동시켰죠. 또 다른 일화도 전해지는데 비가 내리던 날 영조가 궁궐의 행랑수를 알아보라고 했을 때 다른 후보들은 당황해서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정순왕후는 차분히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물줄기를 세면 행랑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치 있는 답변으로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가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1745년 11월 10일 경주 김씨 가문의 김항구와 원풍 부부인 원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불과 15세의 나이로 66세의 영조와 혼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정순왕후는 의부사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손잡벌인 정조보다도 고작 7살 많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녀의 할아버지보다도 남편인 영조가 5살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정순왕후의 탄생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김항구가 임신한 아내를 가마에 태우고 친정으로 가던 중 눈 덮인 벌판에서 갑자기 산통이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사관이라는 선비가 자신의 털옷을 내어주고 직접 쌀과 미역을 구해와 해산을 도왔다고 하네요.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영조는 그 은인을 찾아 정승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된 정순왕후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상궁이 옷을 만들기 위해 잠시 돌아서 주시옵소서라고 하자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누구 보고 돌아서라 하느냐며 호통을 쳐서 궁녀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나이 많은 자신과 혼인한 어린 정순왕후가 안쓰러웠는지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궁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모화변이라고 불리는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 정순왕후가 있었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중전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친정의 힘도 크지 않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정순왕후가 입궐하기 전부터 이미 파탄나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정순왕후가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영조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정순왕후로서는 사도세자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후 세월이 흘러 정순왕후의 친정 오빠인 김귀주와 경주 김씨 가문은 세자빈 혜경궁 홍씨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과 대립하게 됩니다. 두 가문은 모두 세손인 정조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서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당기려 했죠. 흥미롭게도 정조는 외가인 풍산 홍씨 대신 정순왕후와 경주 김씨 측과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조는 외조부인 홍봉안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정순왕후에게 직접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영조 말년에는 세손인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려 했는데 이를 홍인안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승지에게 전교를 쓰지 못하게 막아서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정순왕후는 정조의 편에 서서 대리청정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가 즉위한 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정조는 자신의 즉위를 방해했던 홍인안과 정우겸을 유배 보내고 김귀주마저 혜경궁 홍씨에 대한 불경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이후 정순왕후는 정조와 대립하는 입장이 되어 사도세자 추숙 문제나 은원군 처벌 문제 등에서 정조와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은원군 문제에서는 정순왕후가 단식 투쟁까지 벌이며 강경하게 처벌을 주장했고 정조 역시 단식으로 맞서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둘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정조는 정순왕후를 극진히 공양했으며 정순왕후 역시 정조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찾은 이가 정순왕후였다는 기록도 있죠. 정조와 정순왕후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는데
특히 벽파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흔히들 벽파를 반정조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벽파는 정조의 즉위 과정이나 치세 동안 오히려 여당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다만 정조의 탕평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거리를 두었죠. 특히 사도세자 추승 문제에서 벽파가 반대한 것은 사도세자가 무고하게 모함을 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노론 전체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11살의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는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순왕후는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는 백성들의 민생을 크게 염려해 비변사와 관찰사, 수령 등 통치 질서 확립에 힘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공노비역파 정책인데요. 이는 사실 정조가 하고 싶어 했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순왕후는 어느 한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는데요. 소론 계열의 이시수, 이병무 등을 영의정과 병조 판서에 임명하고 시파의 김조순도 적극 등용하는 등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수렴청정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순왕후는 다시 한번 정치에 개입하려 시도합니다. 순조를 통해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수렴을 치고 앉았는데요. 이때 소론인 이시수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시수는 수렴은 거두시고 전하를 통해 참여하시는 것이 마마의 공덕을 빛나게 할 것이라며 정순왕후를 설득했죠. 결국 정순왕후는 내가 견식이 없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죄 삼지 말라며 물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가장 큰 사건은 신유박해였는데요. 천주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또한 장용영을 폐지하고 규장각을 축소시켰으며 정조가 내쳤던 노론 벽파 관료들을 대거 등용했죠. 이 때문에 오랫동안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정순왕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녀가 행한 정책들이 단순히 정조의 업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영과 규장각의 폐해는 당시 정조의 측근이었던 정약용조차 인정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또한 신유박해 과정에서도 정순왕후는 사태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약용 등 남인 핵심 인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정순왕후의 덕분이었다고 하죠. 더구나 그녀의 수렴청정 기간에는 어느 한 세력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도 정치의 시작은 정순왕후가 물러난 후 순조가 정치를 방치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정순왕후의 시대는 조선의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던 조선의 개혁 정치가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관리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최근의 연구들은 세도 정치의 시작이 정순왕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물러난 후 순조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15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녀의 궁중 생활은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셈이 되었네요. 정순왕후는 1805년 2월 창덕궁 경복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15살의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어 격변하는 조선의 정치 현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